자, 여러분, 지금까지 한글 맞춤법 그 부록으로 문장 부호 같이 학습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절로 표준어 규정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표준어 규정하면요, 여기 기출문제 분석 그리고 2011년 8월 31일자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신규 표준어 39개 항목, 그리고 세 번째 표준어 사정원칙, 네 번째 표준발음법, 이런 순서로 함께 공부해 가겠습니다. 자, 먼저 기출문제 분석, 여러분 교재 376쪽입니다. 보시죠. 밑줄 친 부분이 표준어인 것은 이렇게 나왔죠. 기출문제 분석에서 보면 여러분도 기출문제에서 01번에 보시면은 뭐 구분한 게 나오냐면은 이 젖히다와 젖히다, 다음에 제치다, 이 두 개가 나옵니다. 젖히다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내용물을 밖으로 보이다, 젖히다.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고개를 뒤로 가다, 이럴 때 젖히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치다 그러면은 우리 디귿에 보면 경쟁 상대보다 위에 서다, 그죠? 제치다. 그러니까 선두를 제치고 1등으로 나섰다 할 때 이 두 개는 구분했어야 되고, 가령 여러분들 제끼다 이런 말 있죠?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제끼다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비표준어이다라고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오답피하게 얘네들이 나왔죠. 떨구다, 울고 먹다, 메꾸다, 부숴버리다, 쉬어. 이런 표기는 어울리지 않고요. 떨어뜨리다, 우려먹다, 다음에 메우다. 지금은 메꾸다도 됩니다. 좀 이따 보면 되겠죠? 그리고 부서뜨리다 또는 부서뜨리다 이렇게 되겠지. 자, 2번 한번 볼까요? 2번에 보면은 표준 발음법인데 02번은 표준 발음법의 의 발음이 되는 얘기예요. 의. 참고로 지금 답이 되는 것은 문이 이렇게 첫째 음절이든 둘째 음절이든 의 위에 초성이 이렇게 왔을 경우입니다. 자, 의 위에 초성이 올 때는 의로 발음 안 되고 이로만 발음합니다. 이 표준 발음이 문이 이렇게 되죠. 이걸 알면은 명확하게 답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출 문제를 보니까 표준어 사정 원칙과 다음에 또 표준 발음법에 대한 얘기 각각 한 문항씩 제가 발췌해서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2011년 8월 31일 여러분 국립국어원에서 신규 표준어,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종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 표준어로 만들자, 이걸 표준어로 쓰자라는 이와 같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39개 단어, 즉 39개 항목을 표준어로, 신규 표준어로 등재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377쪽에 중간쯤에 첫째 보세요. 첫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한 말 이외에 같은 뜻 밑줄. 뜻이 같을 경우에는 복수 표준어가 쓰입니다. 이를 복수 표준어로 한다. 다음에 둘째 보세요. 둘째. 지문 가운데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과는 뜻이나 어감은 말의 느낌입니다. 이런 미세한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감이든 뜻이든 미세한 차이가 있다면 복수 표준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별도의 표준어로 등재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보죠. 셋째, 표준어로 인정된 표기. 가령 짜장면도 표준어로 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짜장면이 표기가 맞는데 짜장면으로 사람들이 표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짜장면 둘 다 맞다, 이렇게 만들어서 두 가지 모두를 표준어로 인정한 복수 표준어. 그러니까 첫째와 셋째가 복수 표준어고 둘째는 별도의 표준어입니다. 자, 377쪽 하단부에 새로 추가된 표준어 목록을 한번 보시죠. 점 앞에다가 첫째입니다. 첫째. 현재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가 앞에 있지만 현재 표준어부터 먼저 보고, 현재 표준어는 기존의 표준어였고 지금도 표준어입니다. 추가된 표준어가 신규 표준어죠. 간질이다가 현재 표준어, 간지럽히다가 추가됐다. 나무새스럽다. 잘 보세요. 여러분, 나무새스럽다가 원래 표준어입니다. 지금도 현재 표준어이고
그리고 준말이 뭐냐면은 남새스럽다예요. 따라서 남새스럽다 준말도 이렇게 표준어, 현재 표준어인데 중요한 것은 신규 표준어가 뭐냐 하면은 남사스럽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남사스럽다도 뭐로 이렇게 표시하시자고요. 신규 표준어 같이 약속해 놓고 얘도 표준어로 올라갔다. 그래서 복수 표준어가 되었다. 이렇게 읽어두시면 돼요. 자, 만날이 맨날도 둘 다 맞죠? 맨날도 되고요. 잘 나옵니다. 그리고 몇 자리가 몇 자리, 세간이 세간살이, 쌉싸리하다가 쌉싸름하다. 그 다음에 고운데가 도란데 우측이죠. 허섭쓰레기 중요하죠. 그러니까 허섭쓰레기가 현재 표준어인데 허섭쓰레기. 근데 사람들이 언중들이 허접쓰레기라고 많이 쓰니까 얘도 표준어로 어떻게 되었다? 신규 표준어로 등재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복수 표준어가 됐다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얘기입니다. 다음 378쪽에 현재 표준어와 별도의 표준어로 추가된 표준어입니다. 별도의 표준어입니다. 자, 기의 길래, 괴발, 개발 보시면은 원래 현재 표준어가 괴발, 개발이에요. 이럴 때 괴는 고양이의 고어입니다. 고양이 발, 개발이란 뜻으로 글자를 삐뚤삐뚤 쓴 것을 괴발, 개발이 기존의 현재의 표준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아둘 게 언중들이 개발, 세발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원래는 이게 오용되었는데 이것을 신규 표준어로 정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원이 여기 개와 버드잖아요. 어원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뜻은 유사하더라도 별도 표준어로 정했다라는 별도 표준어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두 번째 글상자는 별도 표준어입니다. 복수 표준어가 아니에요. 자, 날개, 나래. 나래는 날개의 문학적 표현이다. 냄새, 내음은 향기로운 느낌이 난다. 눈초리, 눈꼬리는 뜻이 다르죠. 떨어뜨리다, 떨구다도 되고요. 뜰뜨락. 뜰에겐 추상적 공간, 유년의 뜨락 이렇게 되겠죠. 먹을거리가 현재 표준어인데 먹거리도 표준어로 등재되었다. 메우다, 메꾸다 주의하고 앞에 우리가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건 2011년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젠 지금으로 보면은 이게 문제 성립이 안 될 수도 있겠죠. 1번 문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답 분석에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 손자, 손주도 다릅니다. 뜻이 어수룩하다, 어리숙하다. 어리숙하다 하면은 어리석음의 뜻이 강한 느낌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의미 차이도 미세하게 있고요. 다음에 연방, 연신, 휑허케, 휑언이 알아두고 거치적거리다, 걸리적거리다. 두루뭉술하다, 둘이 뭉실하다. 두루뭉술은 우인데 둘이 뭉실은 우이죠. 그 다음에 바동바동하고 아웅다웅은 몸소 지켜진 형태가 현재 표준어였으나 바둥바둥, 아웅다웅, 몸소 파기된 형태도 표준어다라는 얘기. 야멸치다, 야멸차다 되죠. 우리가 흔히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사정을 돌볼 마음이 없는 것을 야멸치다 또는 표준어로 등재된 야멸차다로 씁니다. 오순도순은 원래 몸조가 파기된 오순도순이 현재 표준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손도손, 몸조가 유지된 것도 표준어로 정한다 이렇게 들어갔죠. 찌뿌듯하다, 쇼, 다음에 찌뿌둥하다, 이 형도 둘 다 표준어가 되죠. 몸이 무겁고 거북하다의 뜻. 치근거리다가 현재 표준어였으나 추근거리다도 뭡니까? 표준어로 등재된 신규 표준어입니다. 다음 셋째입니다. 두 가지 모두 표기를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 현재 표준어 택견에서 기억이 있는 택견도 표준어 추가되었다. 품새의가 아이로 품새도 표준어로 추가되고 자장면이 기존의 표기에 맞는 표준어인데 짜장면도 인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짜장면 둘 다 맞죠, 그죠? 자, 자장면이 기존에 지금 현재 표준어이고 그리고 짜장면도 표기에 맞는 이런 경우에 복수 표준어죠. 자, 짜장면도 맞다.
그래서 좀 전에 본 짜장면 둘 다 맞고 곱빼기 할 때요. 이 빼기 공부하셨죠? 여러분들 빼기 요거 주의하고 요렇게 연결해. 요건 둘 다 맞지만 곱빼기는 전미사가 빼기이다 하는 것도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규 표준어 공부했습니다. 신규 표준에 대한 문제는 최근에 나오고 있으니까 잘 익혀두세요. 자, 유형학습의 일부 표준어 사정 원칙입니다. 같은 대상을, 같은 사물을 사람마다 다르게 적는다거나 말을 하게 되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죠. 이렇듯 표준어 규정은 언종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제정한 규정입니다. 여기는 표준어 사정 원칙 1부와 표준 발음법 2부가 있어요. 자, 총칙에서부터 표준어 사정 원칙입니다. 26개항 살펴보기로 하죠. 1항갑니다.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 A, 스몰 a, 현대 스몰 b, 서울말 스몰 c. 자, 표준어 사정 원칙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제1항이죠. 1항. 1항은 표준어 사정 원칙의 기준을 정한 거예요. 이 기준셋은 뭐냐면 계층, 시간, 다음에 공간, 이 세 가지 기준입니다. 계층은 지금 보니까 옛날에는 중요층 사람인데 지금은 교양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정했죠. 그 다음에 시간은 뭐다? 현대. 거기 보니까 여러분 알아둘 게 현대입니다. 현재도 아니고 현대. 현재하면 안 돼요. 다음에 공간은 서울말로 정한다. 이런 얘기. 자, 이렇게 계층, 시간, 공간에 따른 표준어 사정 원칙의 기준 셋을 1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항 외래는 따로 사정한다. 따라서 외래 표기법은 나중에 나오니까 한 번 더 연결해 보시면 되죠. 자, 다음에 3항 갑니다. 발음 변화에 따른. 여러분 2장의 발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원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원은 동일한데 이게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개의 발음 표기로 연결될 수가 있죠. 이럴 때 어떤 하나를 표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저 3항에 거센 소리 가진 표준어, 거센 소리는 격음입니다. 나풀, 나팔권, 역 주의하세요. 역. 혁이 있죠. 부엌혁이 있습니다. 살쾡이 주의하시고요. 살쾡이. 여러분들 보면은 3항의 거센 소리 표준어에서 살쾡이 표준어 맞고요. 나중에 가면 복수 표준어에 삭도 됩니다. 이렇게. 둘 다 맞아요. 그러나 삭괭이는 틀렸죠. 칸 알아두고요. 칸막이 빈칸, 비구란도 잘 보세요. 방 한 칸. 간으로 읽힐 때는 이번에 초가상간, 윗간의 경우에는 간입니다. 예외죠. 털어먹다는 제물을 다 없애답니다. 자, 4항 가죠. 다음 나라들은 거센 소리가 나지 않은 형태, 갈갈이, 거시기, 분침은 기억 쪽이 표준어겠죠. 거시기는 해설지 셋째 줄여봅시다. 거시기 대명사. 우리가 이름 대신에 얼른 생각이 안 날 때 거시기, 뭐시기 이러죠. 대명사를 쓰이고 또 발음에 습관 있죠. 입버릇처럼. 거시기 이렇게 입버릇처럼 글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감탄사. 그러니까 대명사와 감탄사로 쓰이는 거시기입니다. 자, 5항 비중이 있습니다. 표시 좀 해두시고요. 별 하나 표시.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진 것은 굳어진 대로 표준어. 자, 기억에 강낭콩, 고삿, 시옷입니다. 사글세, 울력성당 잘 알아두시는데 거기 울력성당은 때를 지어서 그러고 협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삿 조금 살펴볼까요? 여러분 고삿, 시옷이 표준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비표준어로 좀 연결하셔야 됩니다. 이게 비표준어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비표준어다 할 때는 뜻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럴 때는 지붕을 엮는 새끼입니다. 지붕을 엮는 새끼줄 있죠. 이 새끼를 말할 때는 표준어가 예예요. 근데 이 고사틸 표기는 이런 뜻으로 말고 단독으로 고유어이며 뭡니까? 표준어입니다. 마을이나 동네의 뭐다? 좁은 골목길. 좁은 골목을 뜻할 때 뭡니까? 고삿 이런 티읕이 표준어다. 이렇게 분별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죠. 자, 다만 뒤에 보면은 기억이 표준어입니다.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에서 갈비, 간모,
예, 사기 만드는 물레 밑골이 되어 있죠. 말곁, 물수란. 다음에 저기 휴지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6항 갑니다. 다음 단어들은 의미 구분 없이 한 가지 형태의 표준어. 그 중에 돌과 빌리다가 중요해요. 앞에서 한글 맞춤법에 어떻게 나왔냐면 6항에 보면은 돌, 빌리다. 얘네들의 표기가 이렇게 하나로 통일된 표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표준어다니. 이게 표준어고, 그죠? 그 다음에 돌, 리을시옷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비표준어. 다음에 빌다 이렇게 써도 안 돼요. 근데 이런 전제는요, 빌리다 하나만이 표준어라는 것은 이럴 때는 빌려오다와 빌려주다입니다. 그죠? 빌려오다, 빌려주다. 빌려오다, 빌려주다는 예전에는 빌려오다, 빌다, 빌려주다, 빌리다 이렇게 쓰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돌과 빌리다로 한 형태로 표준어를 정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빌다는요, 알아둘게. 빌다 할 때 이런 빌려주다, 빌려오다는 아니지만, 그죠? 우리가 빌다 하면은 구걸하다 있죠. 예끼 빌어먹을 놈 할 때, 빌어먹다 할 때, 이럴 때는 빌다, 구걸하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용서를 빌다, 한자로 표기도 되어 있어요. 용서를 빌다 할 때, 기원하다 빌다라는 뜻에 이럴 때는 빌다가 맞습니다. 빌려주고 빌려오는 과정에서는 빌리다만이 표준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명료하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돌, 빌리다. 하나 더 참고할 것은 앞에서 한글 맞춤법인데 여러분들 맞추다 이렇게 지읒이 있는 형태, 다음에 뻗치다 이렇게 맞춤법도 더불어 알아두셔야 되겠죠. 여기서 약간의 궁금증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표준어가 먼저입니까? 맞춤법이 먼저입니까? 한글 맞춤법이 이르기를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이걸 보면은 표준어 우선입니다. 표준어를 우선 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기에 따르는 표기. 표준어를 우선 정하고 맞춤법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표준어도 어떻습니까? 맞춤법에 맞게 적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전반적인 해석을 갖다 두시고 여러분 6항 비중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시겠죠? 잘 모르시겠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도 질문을 올리면 제가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번개와 같은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 연결이 됐죠? 그 외에 둘째, 셋째, 넷째도 앞에 첫 음절에 종성이 있는 게 표준어다. 단어는 한번 읽어두세요. 7항 갈까요? 제 7항도 비중이 있습니다. 작은 별. 수컷을 이루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합니다. 숙광, 수나사, 수놈, 수사돈. 수사돈은 남자 쪽의 부모예요. 반대는 암사돈이 되겠죠. 수소, 황소도 표준어, 수은행나무 이렇게 규정이 이래요. 다만 1, 다만 2를 봅니다. 여러분들 7항에 보면은 다만 1, 다만은 예외 규정인데 다만 2만 제하면은 모두 뭐로 수로 통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수로 통일한다. 접두사 암컷 수컷 할 때는 나머지는 모두 수로 통일해야 돼요. 여기 다만 1은 보면은 뭐라 되어 있냐면 다음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거센 소리 인정은 히읗이 첨가되어서 연결이 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이건 한글 맞춤법 할 때 한글 맞춤법 제31항이 있었어요. 거기 1번 보면은 연결이 조금은 닿습니다. 수로 이어지는 말, 수, 히읗, 여기 히읗이 고전 문법에 있었어요. 플러스 여기 단어가 9개 나옵니다. 9개. 그래도 추격에 대해서 경험이 돼요. 자, 개, 다음에 닭, 당나귀, 돼지 이래요. 그리고 또 여러분 다만을 너무 앞에서 쓸까? 조금 보세요. 다만 2를. 다만 2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수로 통일한다도 좀 이따 정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나머지 수희역 덧생이라는 체형에 대해서 거센 소리가 덮어낸 것은 뭐냐 하면은, 수컷, 수키와, 다음에 수톨적이, 단어 9개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 히읗이 잠정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고전 문법에서. 그래서 여기 히읗과 뭐예요? 여기 기역, 평음이 이렇게 축약되어서 격음이 연출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수캐. 표준어가 이러니까 표기도 이렇습니다. 수탁. 다음에 수탁락이 티읕입니다. 이 티읕의 근거를 제가 히읗 덧생이라는 체언이 연결되면서 평음과 축약되었다라고 얘기했죠. 다음에 표준어가 뭐겠다? 수돼지가 아니고 수퇴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수캐와 더불어서 개도 그렇죠. 강아지도 개의 같은 종의 수강아지. 다음에 새끼인 수평아리 이렇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개닭, 당락이 되지 6개 단어가 조합이 되는데 얘네들은 공통점이 뭐겠어요? 얘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가축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가축. 집에서 기르는 가축입니다. 수가 들어가는 히읗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히읗이 들어가서 거센 소리 나는 것과 같은 표준어가 9개인데 4마리의 종류에 해당하는 가축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 한번 정리를 하면 돼요. 그 6개 단어를 봤죠. 나머지 수컷, 암컷, 수컷, 수키와 수톨적이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9개 단어가 거센 소리로 표기된다. 표준어가. 그리고 또 이제 다만 2 볼까요? 다만 2는 뭐로 적냐면 수수로 적습니다. 수. 이 사이시옷은 합성어이며 여러분들 앞에서 합성명사이며 사이소리 현상이 나올 때 가능하죠. 유성음 뒤에서. 근데 수가 전미사기 때문에 합성어가 아니라 파성어기 때문에 시옷을 붙일 문법적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기서는 뭐다? 양, 염소, 쥐입니다. 여기는 가만히 보면은 순양, 순염소, 숫지처럼 마치 사이소리가 나는 것처럼 니은첨가 된다든지 된소리로 발음되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연결이 되죠. 그러나 여기 접사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은 아니지만 사이소리 현상에 유추해서 사이소리 현상에 뭐합니까? 현상 나는데 유추에다가 시옷을 붙인다. 이게 접사가 아니라 실제 뜻을 가졌다면 합성명사가 되니까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으로 시옷을 붙여야 돼요. 그런데 접두사는 해당은 안 됩니다만 유추에다가 양념지, 양염소, 진짜 양념지는 숫, 시옷이는 숫, 요게 지금 표준에 맞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모두 기준의 수로 통일합니다. 주의할 게 위에 얘도 있지만 엄청나게 많겠죠. 수펄. 틀립니다. 수펄. 다음에 또 보통 보면은 수개미 이렇게들 쓰죠. 잘 나옵니다. 틀립니다. 왜? 벌과 개미는 뭐가 아니다? 가축이 아니다 이가. 그런 맥락에서 원래대로 수로 통일해야 되므로 여기 여러분 여기 이런 식으로 뭐다? 거센 소리를 적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벌이 맞고요. 다음에 수개미가 맞다라는 것도 기준에 규정에 맞게끔 다만 1, 2 외에는 모두 규정수에 맞도록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아셨겠죠? 잘 나오니까 꼭 연결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383쪽의 문제는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우리 384쪽의 8항가입니다.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 표준어. 자, 그래서 8항에 보면은 여러분 깡충이 나오죠. 8항에 깡충은 아우니까 몸조합 파기된 형태 표준어입니다. 자, 몸조합 파기된 형태 표준어인데요.
잘 보시면은, 그래서 깡충만이 표준어고, 얘는. 앞에서 우리 신규 표준어 보았을 때, 깡총이 표준어로, 신규로 들어갔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N 표준어가 아니에요, 지금 뭐. 그러나 오순도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순도순이 현재 표준어였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오손도손도 뭐로 표준어로 신규 표준어로 격상된 겁니다. 이렇게 이런 구분을 좀 하시면서 연결을 하셔야겠죠. 따라서 깡충은 특별한 신규 표준어로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깡충만 표준어다라는 것 파랑에서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외에 둥이, 봉죽은 옆에서 이를 거두는 사람입니다. 뻗장다리, 오뚜기는 한글 맞춤에도 보았죠. 맞춤법에서도. 우측에 비굴한에 보면 한자가 주초입니다. 주초. 그 주춧돌 이러죠. 이건 우리의 소금과 그 주초로 읽지 않고 주추로 읽는 우리식 한자음으로 주추로 고정이 됐습니다. 자, 다만 중요하죠. 다만 거기다 작은 별. 어원의식이 강하다 하면 한자 원래 도금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주 이랬으면 안 돼요. 부조, 돌조자, 사돈이 아니죠. 서울 친구들은 삼촌 그러죠. 삼촌. 얘네들은 한자의 원래 본음대로 뭐로 표준어로 정했다. 그것을 어원의식이 강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항 볼까요? 제9항. 여러분, 구항은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은 이 모음 역행동화라 그래요. 이 모음 역행동화. 이 모음 역행동화는 우물라우트 현상이라고들 말합니다. 음절이 이렇게, 국의 음절이 이렇게 있으면, 음절은 바람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소리죠. 이렇게 있으면은, 디듬절에 뭐가 있냐니까, 이 모음이 있어요, 이가. 디듬절의 이 모음이 아범절 모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범절 모음에 이가 덧나는 현상. 이런 것을 무엇이라 그런다. 그래서 표기도 그렇게 하겠죠. 이 모음보다 역행동화라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몸 역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까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단어들인 기억 부분. 우리는 이미 나기, 남비는 일본어예요. 나베에서 비롯됩니다. 어쨌든 남비. 쉽게 말하면 자 보시면은 남비가 어떻게 된다? 이 몸 역행동화시키면 냄비가 되죠. 그러면 어떤 게 표준이냐 하면은 여기는 이 몸 역행동화는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지만 지금 다음 세 개에 해당하는 단어는 표준어이죠. 그죠? 이 몸 역행동화 됐죠. 그래서 내기, 냄비, 동댕이 치다는 표준어. 보채밀별은 아지랑이, 이 몸 역행동화 되지 않은 표준어. 그리고 장이, 쟁이는 구분을 하세요. 장이는 미장이, 유기장에서 보듯이 기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공업의 기술자일 때는 장인바치에서 장이고 그 외에는 쟁입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면 되겠죠? 멋쟁이, 소금쟁이, 담쟁이 뭐라도 마찬가지. 기술자일 때만 장이. 386쪽의 3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점쟁이, 침쟁이 등은 기술자로 보기 어렵다. 뭐 이런 기술자이냐 아니냐는 기준이 기술자이면 장이, 그렇지 않으면 쟁이 이렇게 구분합니다. 10항 보죠.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화된 형태를 표준어. 이걸 단모음화라고 합니다. 그 이중문 개파, 야에서 개파가다, 미류나무가 아니고 미루나무, 우 하나입니다. 연이가 아니고 연의, 왼달이 아니라 온달, 을의 여이였다가 을의 어입니다. 캐캐 먹다, 여이 아니고 어이, 허위대가 아니라 허우대 등등으로 이해하기 바랍니다. 11행 갑시다. 다음 단어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했다. 발음이 바뀌어졌다. 왁구려 아니고 왁구려. 구려. 기억이 표준어. 나무라다 미숫가루. 그리고 바라다. 소망하다는 바라다입니다. 파생명사가 소망의 뜻으로 바람이죠. 바람하면 안 돼요. 소망의 뜻으로는 바람. 상치가 아니고 실업의 아들. 주책 중요합니다. 주책. 여러분 주책이란 말은요. 지금 보시면은 11항이죠.
원래 주책의 어원은 한자예요. 주착입니다만 우리의 소금됐죠. 주책은 별로 좋지 않은 뜻이죠. 그래서 주책 없다가 표준어입니다. 주책 없다. 응? 그러니까 주대가 없다 이런 뜻이고, 또 같은 맥락에 우리 안절부절, 주책이라는 이 안절부절은 좋은 뜻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책 없다, 안절부절 못하다, 이와 같이 뭐예요? 부정어와 이렇게 호응한 표현이 표준어입니다. 주책과 안절부절은 썩 좋은 뜻이 아니므로 주책 없다, 부정어, 안절부절 못하다, 부정어, 이런 표현들이 표준어다. 그리고 지루하다, 튀기는 혼혈합니다. 혼혈아, 허들의 어이, 호루라기 등. 자, 12항 갈까요? 12항. 12항 보시면은 여러분 그 표기 방법, 표준어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박스, 글상자가 윗 하나 있고, 다음에 위가 있고, 웃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준이 뭐냐면 윗은 지금 말은 뚜렷하게 되어 있지만 아래 위. 아래 위가 명사죠. 대립이 있는 것입니다. 대립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윗 쓰인 이 표기를 보면서 아래도 연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위는 여기 시옷이 원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표준이 여기니까 있었는데 우리 앞에서 공부하기를 된 소리, 경음, 쌍격, 쌍디귿 등이죠. 거센 소리가 어떻게 해요? 표기되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 경우에는 시옷을 못 붙인다 이므로 위입니다. 그 다음에 웃은 기준이 뭐냐면 아래 위에 대립이 없는 경우에, 아래 위에 대립이 없다 이렇게 연결이 나오죠. 없는 경우에 웃으로 쓴다. 단어가 한 6개, 뭐 아닌 것까지 안 적힌 것까지 7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일단 대의적인 기준을 파악하세요. 자, 하요. 윗넓이, 아랫넓이, 윗눈썹, 아랫눈썹. 제가 눈썹에 대해서 이제 의미 파악해서 윗눈썹 하면 아랫눈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다 이런 기준이죠. 그런데 신체와 관련된 단어가 발달되어 있죠. 우리 국에 참고로 눈썹과 눈썰미만 뭐예요? 된소리 씁니다. 근데 주의할 것이 있다면 잘 보시면은 눈곱이 있죠. 눈곱으로 발음되지만 평음으로 표기됩니다. 여기가. 그리고 뭡니까? 눈살을 찌푸리다. 된소리로 발음되지만 눈살입니다. 눈에 붙은 살. 이런 표기까지도 관련해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자, 윗눈썹, 아랫눈썹, 윗니, 아랫니, 윗도리, 아랫도리 되죠. 그 주의하세요. 밑줄 그어서 윗도리, 아랫도리. 윗머리, 아랫머리, 윗목, 아랫몸. 다음에 윗배, 아랫배 이렇게 위아래 대립이 있으면 윗, 시옷이는 윗입니다. 그 외의 것 한번 쭉 읽어두시고 다만 이래 보면은 자, 금방 얘기 드리시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 시옷이 빠집니다. 짝, 쪽, 체층, 치마턱, 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티엇에 통이 있죠. 이건 틀립니다. 예를 들어 위가 아픈 통증하면 되겠지만 그 뜻이 아니라 위통, 아래통 할 때 이게 아니라 어디입니까? 여기 들어갑니다. 우통 이렇게 됩니다. 우통, 까라 이런 얘기 하죠. 그거 주의 깊게 보시고요. 요거 하나 첨가하면 됩니다. 단어 6개에서 7개 되죠. 자, 아래 위에 대립이 없는 것. 웃국, 웃기, 웃돈, 웃비, 우들은, 다음에 우도. 웃국은 단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된간장 담글 때 가장 먼저 걸러내는 진한 국을 웃국이라 그럽니다. 아랫국이 없죠. 아래 위에 대립이 없다. 웃기는 모양 내는 재료, 아랫기가 없습니다. 웃돈은 덤으로 주는 돈, 아랫돈이 없어요. 다음에 웃비는 비가, 장마철에 비가 쭉 오다가 잠시 그쳤다가 다시 내리는 비를 말하니까 아랫비가 없죠. 우들에는 어른의 단의 뜻, 의미상 아랫어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윗사람,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이 가능하므로 사람이 붙을 때는 윗사람, 아랫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것도 명료하게 알아두고 다음에 우돛은 겉옷의 뜻입니다. 우돛. 겉옷의 뜻으로 쓰일 때요. 자, 이렇게 아래 위 대립이 없으면 웃으로 쓰인다. 14망은 아주 간단합니다. 14망은 한자 플러스 쉽게 말하면 이 구자 있죠. 옛날에는 귀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걸꾸고 걸끼기 이렇게 연결이 될 때는 뭐로? 한자가 오면은 구로만 읽힙니다. 근데 여기 고유어가 오게 되면 고유어 오게 되어서 구로 되면은 이럴 경우에는 귀로 읽힙니다. 여긴 얘가 많아요. 한자와 결합할 때는 구, 다음에 고유어, 여긴 얘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걸귀, 이때는 걸구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귀걸 이렇게 얘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알아두면 되고 이렇게 분별을 하면 되십니다. 자, 문제 389쪽에 한번 풀어들 보시고, 자, 여러분 391쪽에 준말 볼까요? 3절의 준말입니다. 13 갈까요?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 자, 밑줄 그읍시다. 준말만을 표준어, 귀찮다, 귀치않다가 아니고 우리 앞에서 한번 나온 문제죠. 시원찮다, 귀찮다 이런 식으로 이 김매다니까 잡초를 뽑는 작업을 얘기해줘. 또아리 아니고 또아리입니다. 무도 아니고 무 한음절. 뱀장어. 다음에 비음이 아니죠. 설빔. 다음에 쇠항지가 아니고 쇠행지, 소리개가 아니라 솔개, 온갖. 장사아치가 아니고 장사치 이런 것은 준말 표준어입니다. 자, 10번 갈까요? 준말이 널리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더 널리 쓰이면 본말 표준어 밑줄. 원래 본뒷말이죠. 본말 표준어. 그러니까 준말 표준어든 본말 표준어든 어느 것이 널리 쓰이느냐는 기준입니다. 경황 없다, 귀게 알아두고 김새, 낙인 찍다, 낙인 한저죠. 불명예스러운 판정을 받은 우리 한저에 공부했습니다. 대왕꾼, 돗자리, 다음에 마구잡이, 맵자하다 뜻 좀 알아두시고 모양이 제격에 어울리다. 벽돌, 부스럼 잘 보세요. 헌대가 나거나 상처를 입은 후에 피가 응고될 때 부스럼 그럽니다. 준말로 부름은 비표준어입니다. 그러나 비구란에 보면은 정을 보름에 쓰는 그 견과류 딱딱한 거 먹죠. 이런 민속의 풍습은 부릅니다. 그죠? 연결해 두시고. 살얼음판, 암죽, 일구다, 죽살이, 태박 맞다, 한통 치다. 아래로 알아두고. 자, 16항 갑니다. 16항. 준말,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한 것은, 그러니까 준말, 본말 둘 다 널리 쓰이고 준말의 효용성도 큰 것은 두 가지 다 표준어. 그러니까 16항은 뭐가 됩니까? 준말, 본말 복수 표준어가 되는 셈입니다. 거짓불이 거짓불, 노을, 그러니까 전형 노을 해도 되고 전형 놀 해도 되겠죠? 막대기 막대, 망태기 망태. 밑에 한번 쭉 알아두시고요. 신우이 신이 신우 세 개 되죠. 어누이 어니 어누. 외우다 외다, 이기죽거리다 이죽거리다. 짓궂게 빈정거립니다. 그리고 찌꺼기 찍기, 찌꺽지는 비표준어 이런 것도 구분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17항의 단수 표준어입니다. 비슷한 발음이 몇 형태에 쓰인다. 의미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는 것을 하나의 표준어를 정한 것을 단수 표준어라 그럽니다. 구어 박다, 귀고리 중요합니다. 귀고리. 17항에 여러분 귀고리는 이것은 맞고요. 그리고 귀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얘도 맞아요. 제가 부분 집합해 놓은 것은 여기에 귀고리는 고리니까요. 귀에 거는 링만을 의미합니다. 요 귀고리. 근데 이것은 이러한 귀고리의 뜻도 포함하면서, 그죠? 이런 귀고리의 뜻도 있고, 또 안경 따위가 귀에 걸리는 부분, 이걸 총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귀걸이. 얘가 훨씬 더 포괄적이죠. 둘 다 표준어입니다. 같은 뜻도 있고요. 정확하게 이해합시다. 귀지는 귀 속에 떼죠. 꼭두각시, 내숭스럽다. 너 구분해 알아두고. 뎁사리. 자, 페이지 넘겨서 394쪽 봅니다. 망가뜨리다. 망가뜨리다에 망그로 나오면 틀리지만 비구란에 이미 배웠죠. 자, 뜨리는 두 개 다 맞춤법이 맞으니까 얘도 맞고 망가뜨리다도 됩니다. 이건 한글 맞춤법에 나온 바 있죠. 표기상 뜨리 둘 다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이렇게 가로 나가면 되지만 망그뜨리다, 이렇게 되면 비표준어라는 얘기예요. 그죠? 망그뜨리다 이런 식으로.
그로 나가면 틀렸다. 이런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분별해 두시고, 또 봉숭아 중요하죠. 자, 보시죠. 봉숭아는 봉숭아 꽃물 들이다 하는 얘는 고유어입니다. 그 다음에 봉선화 연정할 때 봉선화는 같은 뜻으로 얘는 한자어예요, 한자어. 둘 다 표준어입니다. 자, 봉숭아도 맞고 봉선화도 맞는데 여기 봉선 따고 알을 따면 틀립니다. 봉선화라든지 봉숭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합하면 틀리게 돼요. 우측에 보면은 봉숭화 이렇게 해서 틀렸다, 그죠? 뺨따기, 뻐개다, 사자탈, 상탄, 대기하라 두고 서석도 아까 너너 것 같은 연결이니까 뒤쪽에 그죠? 가령 서돈, 서말, 서발, 서푼처럼 단위명사가 이런 게 온다 할 때는 서로 쓰이고 또 성냥, 석대, 석섬, 석자 할 때는 뭐다? 석으로 쓰인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섭니다는 음이 섭니다. 시옷이 있는 형태가 표준어입니다. 먹습니다. 갔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씁니다는 씁니다가 음이 씁니다로 통일했어요. 근데 하나 참고할 게 있습니다. 그죠? 맞겠죠? 없습니다. 저는 집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명사형이나 파생명사를 적을 때 어떤 사람 있음 이렇게 적으시는 분이 있어요. 틀립니다. 있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있다가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씁니다가 음이죠. 이렇게 되면 있어까지가 어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틀리니까 있다, 어간, 음이 명사형 음이 또는 명사와 전미사로 되기 때문이죠. 이런 맥락인데 요건 알아두시고요. 요건 뭐 아시죠? 없음이 맞다라는 맥락. 섭니다에서 연결지어 얘기를 조금 더 확장했습니다. 아궁이 안에 어중간 그 다음에 옹골쳐다 매우 옹골지다죠. 우두커니 우두머니가 아닙니다. 잠투정이 표준어입니다. 아이들이 잠잘 때 막 이 티적티적 투정을 하죠. 따라서 잠투세 잠주정은 비표준어. 지폭대기 어이 알아두고 쪽 작은 비표준어. 쪽과 편은 한자어 편은 쪽 이쪽 저쪽 그쪽 자 편 이 둘은 복수 표준어입니다. 그죠? 근데 짝 하면은 틀려요. 이 짝 저 짝 그 짝이 아니고. 그러나 하나 예외로 아무 짝에도 할 때 이럴 때는 맞다는 얘기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이럴 때 그렇게 구분하고 쪽과 편이 복수 표준어. 짝은 아무 짝 할 때만 맞다. 천장은 한자어. 바닥과 천정이 아닙니다. 한자어가 장이에요. 천장. 그러나 천정부지 할 때는 물가가 매우 뛰어오르는 걸 뜻하죠. 이럴 때는 천정부지가 표준어다. 코맹맹이, 코가 맹맹하죠, 그죠? 그래서 보통 비음이 많이 나게 됩니다. 흉없다까지. 자, 우리 그 표준어 사정 원칙 한목에 마무리하려니까 조금 버겁죠. 이쯤 하고요. 다음 시간에 18항 복수 표준어부터 이어가기로 합시다. 예.